2차 방정식 실근의 조건 227쪽이에요. 그 전에 226쪽 질문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케이. 다시 그냥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나 보겠어요. 필수예제 23번이에요. 몇 쪽이냐면은 229쪽. 얼마나 기억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두근이 아니 말을 물어볼 거야.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다음 2차 방정식이 두근이 모두 양수이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2차 함수를 그리나요? 벌써 뭐 아무런 개념 자체가 없죠. 2차 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고 판별식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만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다. 이 세 유형은 알겠습니까? 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두근이 모두 양수, 두근이 모두 음수,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고 뭐 절대값이 같다. 뭐 이런 거.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이런 거. 이런 유형은 판별식과 근과 계수만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프까지 안 가도 돼요. 쉬운 유형. 그래서 이번 시험에 안 나와요. 지난 시험에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방정식 뭐 아무튼 좋아. 근데 지금 해. 그래서 두근의 합은 어때요? 두근이 모두 양수면 두근의 합은 0보다 커야지. 그렇죠.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지. 판별식이 어때야 되죠? 양수라는 단어에는 서로 다르다는 거는 모른다. 근데 두 실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양수, 음수를 따질 수 있는 거는 실수밖에 없어요. 실근이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두 개가 있어도 서로 같은 두 실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세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일단 조건부터 다 써보죠. 우리 두 번째 배우는 거니까. 두근이 모두 음수이면 어떻게 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고 두근의 곱은 커요. 0보다 크죠. 마니까 판별식은 크거나 같다. 세 번째,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예를 들어서 한 근은 3이고 한 근은 마이너스 2야.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두근이 합이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이게 마이너스 4면은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건을 줄 수가 없고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면 두근의 곱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서로 다른 부호까지 갖는, 여기서 부호를 갖는다는 말은 양수, 음수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세요. 옛날에 이거에 대한 설명 자잘하게 했지만 됐어. 그냥 양수이거나 음수이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 얘기야.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러면은 아무튼 판별식이 어때 돼요?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이니까 같을 수는 없잖아. 두 수가 양수랑 음수 같을 수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뭐 있었더라? 아니 여러분은 뭐랄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한 거 거의 다 기억해 줘야 돼. 잘하려면. 선생님 말 많이는 안 합니다. 많이 하나? 너무? 많이 하는데 아는 거 너무 많이 얘기해 주는데 두근이 부호가 다를 때는 그러니까 두근의 곱이 음수일 때는 이런 얘기 있었어요.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에서 ac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근의 곱의 부호를 결정하니까 ac가 음수가 돼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무조건 양수가 돼서 판별식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교과서에도 정리되어 있고 앞에도 정리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두근의 곱이 음수일 때는 판별식 조건 안 써도 자동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풀어야 돼. 여기서 판별식을 썼다가는 막 4차 부등식 나오고 이래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리버리 하다가 시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봐. 내가 풀어볼게. 답을 내볼게. 세 번째 거. 너무 쉬운 걸 빨리 넘어가고 싶은 것이에요.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그러면 다음 2차 방정식에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는 두근의 합. 이거분의 이건 두근의 곱이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1분의 k 플러스 3이잖아.
이게 0보다 작으면 되니까 K가 들었어요? 마이너스 3보다 너무 쉬워서 흥미 잃은 거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 조건만 주면 돼요. 나올 수가 약간 희박하지. 이거보다는 2차 부등식이 들어간 게 나와요. 근데 한 개만 해볼까요? 273번 고. 그래서 이런 단순한 근의 분리는 2차 함수까지 그리지 않아도 바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됐을 거고 답이 뭐예요? 4? 넘어가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죠. 이건 좀 다른 유형이야. 근의 구체적인 범위를 준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연정이? 네. 다시 한번 풀어볼까, 선생님이? 넘어갈까? 너무 안 되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러면은 다음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려면은 이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돼. 좌변의 시계값을 y라고 둬서 y는 0이라는 직선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모두 1보다 오른쪽에 있도록. 그래서 좌변의 함수를 그렸을 때 이 x는 1보다 오른쪽에서 이 함수가 이렇게 두 점 만나도록 하는 그렇게 되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 베타 이게 두 근이라고 보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한 근은 3보다 작고 한 근은 5보다 클 때 막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구체적인 이런 조건이 나오면은 2차 함수를 생각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근과 계수로만은 안 풀려요. 그리고 이거를 풀 때 네 가지를 고려하라고 했죠. 이건 한 10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뭐 고려해야 되죠? 최고 차이 계수 의 계수. 2번 특별한 경계에서의 함수값. 3번 추계 방정식. 4번 판별식. 이 네 가지를 적절히 고려해서 저 이참수가 이렇게 그려지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럼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게 그린 겁니다. 이미 끝났고. 특별한 경계 1에서 함수값이 어때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왼쪽 식을 fx라고 놓으면 여기서 여러분 문제 풀 때 해야 될 게 f1이 0보다 크다를 쓰는데 같아도 돼야 안 돼요. 같으면은 근이 1이 돼 버리니까 안 됩니다. 뭐야? 왜 이래요? 오케이. 그리고 축의 방정식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축을 안 주면 이 문제는 안 되게 돼요. 왜냐면은 축이 만약에 1보다 왼쪽에 축이 있으면은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 그래서 축은 왼쪽에 있었는데 1의 함수값은 양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근이 1보다 왼쪽에 두 개 나와요. 알파 베타가. 그래서 축 줘야 됩니다. 이거. 네. 축이 어떻게 하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a가 1, b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요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축이 뭐예요? a죠. 축이 x는 a인데 요 a 값이 어때야 돼요? 1보다 커야 되는데 같아도 돼요? 같으면 거기서 근 나와요. 만약에 두 근 나와가지고 해도 같으면 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근이 왼쪽으로 삐져나가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축에서 접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두 근이 모두 1 되니까 안 돼요. 이런 생각까지 집에서 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되죠?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그렇게 하면 틀려버립니다. 그거 하나만 잘못해도 틀려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두 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르다고 안 했어요. 네. 무조건 2차 방정식은 두 근이야. 중근도 두 근이라고 해요. 앞으로는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래서 서갓두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중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에서.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세 조건을 다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면 돼. 근데 판별식 조건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모든 조건을 만족해도
1에서 만약에 함수값이 양수이면서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서 대칭축이 그러면서 그려지더라도 이렇게 x축과 안 만나버릴 수가 있어요. 1에서 함수값이 양수이면서 축이 알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을 내가 해봐. 끝까지 해보죠. 모든 걸 고려해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면 1에서 함수값은 뭐냐면은 F1은 0보다 크다를 풀면 F1은 1 빼기 2A 플러스 4A 빼기 3이니까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2A는 2보다 크다. A는 1보다 크다. 됐죠? 끝.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다. 아 뭐야? 축도 끝났네. 잠깐만, 축이 1보다 크다랑 1의 함수값이 1보다 크다가 같은 부등식 나왔지? 조건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축이 1보다 클 때 무조건 경계 1의 함수값도 항상 양수가 되는 그런 구조의 식이었을 뿐이에요. 그 얘기는 옛날에 했지만 안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리고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을 쓰죠. B' 제곱 얼마예요? B' 살짝 써놓고 해라 그랬죠? 마이너스 A니까 B' 제곱은 A 제곱이죠. B' 제곱 빼기 4A 빼기 3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빼기 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2차 부등식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요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AA 3, 1. 근데 2차 분이 너무 쉽지. A 마 3, A 마 1 해서 0보다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 찍고 3 찍고 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라 그랬죠. 그러면은 A가 1보다 크거나 크다.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찾아야 돼.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같은 거고 여기다 그리면 되겠다. 1보다 크다. 그러면 뭐예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의 시선은 3보다 크거나 같다 답이에요. 근데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해보겠습니다. 276번 한번 해봐. 요게 이제 나왔었잖아. 아쉽게도 윤정이. 이거 푸는 중간에 이게 2차 함수, 2차 방정식 뭐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방정식 단원에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풀다 보면 이렇게 판별식에서 2차 부등식이 나오는 문제는 2차 부등식을 배워야만 낼 수 있으니까 2차 부등식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2차 부등식 배우고 낼 거라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나와버렸습니다. 해봐 이거. 이 문제를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아. 똑같은 얘기야.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좌변의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그런 거거든. 이게 다음 페이지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자면은 근의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줬을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랑 판별식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좌변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서 한 근이 있고 여기까지는 알려줄게. 2보다 큰 데서 한 근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도록 그림을 최고차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게 이 그림이 그려지려면 어떤 조건을 줘야 되냐 이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많으면 더 쉬워. 경계가 많을 때가 훨씬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왜 쉬운지 모르는 학생이 있다? 경계값만 주면 반드시 이렇게 그려질 거야. 판별식도 안 써도 되고 축도 안 써도 됩니다.
요 세 개만 주면 끝이에요. 그걸 이해했어요? 했는데 어. 저희 수능 너무 짜증나요. 짜증나죠. 스트레스 받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9점이에요, 쌤. 9점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이. 종합적으로 네 가지를 고려해 봐도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2의 함수값 세 개를 이렇게 딱 양수, 음수를 주잖아?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이참수가 반드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도 딴 데다 찍히지가 않아요. x축과의 x절편이 방정식 해가 딴 데 안 만들어져. 그림이 어쩔 수 없어. 이게 조건을 많이 주는 게 더 쉬운 겁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훨씬 쉬워. 이게 판별식도 안 써도 되고 축의 방정식도 몰라도 돼. 축이 무조건 이게 내려가니까 이쪽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축이 어디 있든 간에 언젠가는 올라가서 양수에 만나게 됐어.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쉽죠? 그래서 다음 얼마의 답이? 마이너스 2 함수값 양수. 그러면은 4 빼기 2a 빼기 3이 0보다 크다. 이거 풀면은 a가 2분의 1보다 작다. 이거 풀면은 1 빼기 a 빼기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리고 2 넣으면은 4 플러스 2a 빼기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요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어디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연립부등식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세요. 여기니까 정수의 값은 마이너스 1 하나네요. 요 사이에 있는 A 범위. 오케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군 학생들이. 그게 바로 요런 유형입니다. 여기 뒤에 뭐 연습 문제에 있는 너무 쉬워서 있지도 않잖아. 다음 걸 하자.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 25번.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먼저 안 풀어주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한 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건을 주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는 맞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니까 이해가 이제 깔끔하게 될 건데 그래프만 잘 생각해서 하면 간단해. 필요해? 오케이. 밑에를 보면 안 되고 그냥 여러분 딱 이 문제를 보는 순간 그림이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아니 먼저 그려놓고 생각하세요. 뭐 생각부터 하고 그리는 게 아니야. 그려놓고 어떤 조건을 줘야 되는지부터 시간 주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어야 됩니다. 알파 베타 딱딱 바밤. 근데 풀기 전에 잠깐 봐. 4개 나랑 똑같은 사람만 푸세요. 이 조건 4개 다 줘야 돼. 네. 하나를 빼먹으면 안 돼. 그럼 틀려 답. 다 된 사람은 그냥 풉니다. 끝까지. 등호 하나 빼먹으면 안 되고 등호 막 있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다 보세요. 그러니까 안 쓰면 안 돼요. 야, 너 이거 판별식 안 쓰면 떠버려 이거. 판별식 안 쓰게 되면은 0에서 함수값 2에서 양수라고 해도 음수인 게 없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 떠 있을 수가 있어. 판별식 써줘야 돼요. 축 안 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축 안 주면 이렇게 돼버려요. 판별식은 주고 축은 안 주면 두근은 여기서 만나면서 축이 이쪽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양수 나오면서 이런 얘기 다 설명했었습니다. 자세하게 옛날 영상에서. 하고 휴식. 아니 그렇게 뭐 힘들고 선생님 또 예측했던 대로 항상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수행평가 한다느니 어쩌느니 해서 시간을 다 뺏겨버리고 시험 한 2, 3주 전에는 또 뭐 암기 과목이니 어쩌니 다 뺏겨. 근데 이거는 항상 매년 있는 일이야. 그리고 또 뭐야 영재반이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또 여러분한테 할 잔소리 아니지만 생기부에 한 줄 쓰는 건 좋은데 있잖아.
결론은 여러분 시험 잘 봐야 돼요. 대학 가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뭔가 뭐라고 하지? 본말 전도, 주객 전도 이러면 안 된다고. 네. 결국엔 나중에는 갑자기 고3 때 선생님 부르더니 야 너 성적이 1학년 때 왜 그래? 이러면서 그때는 또 성적 얘기해. 1, 2학년 때는 뭐 수행평가 물론 수행평가 성적이 들어가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스코어가 높아야 돼요. 넘어갑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국영수 위주로 해가지고 무슨 노래도 있잖아. 국영수를 우선으로 해서. 아니 몰라요. 그런 노래 몰라요? 진짜 몰라? 네. 세대 차이 나네. 그런 노래 있어. 한번 너 진짜 모르는구나. 들려줘야겠네. 야 줄리 서윤이 너 졸려서 내가 들려준다. 저거를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이긴 한데 현실은 저렇다는 거야. 얼마나 현실이 그러면은 그런 노래까지 나왔을까? 봤지 아까 굉장히 날카로운 말이 있었어. 못 봤어요. 너 혼자 인생 망치고. 아니 길은 다양해요. 공부만이 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가 제일 쉬운 길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렇죠. 현실은 그래요. 현재 여러분 나이에서는 좀 쉬운 길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해놓으면은 길이 더 많이 열릴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감동적인 얘기였잖아 또. 감독이요? 두근 사이에 이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278번. 두분 사이에 이가 있고. 더 쉬워요. 두근 사이에 이가 있으면 딱 이거 그림 딱 그려볼게. 이제 다 배운 학생은 다 안 쓰더라도 이를 넣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면은 자 여기가 근이어야 되니까 2의 함수값이 어때야 돼? 일단은 마이너스. 음수. 판별식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굳이요? 함수값이 음수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언젠간 다시 올라가서 만나게 됩니다. 판별식 안 써도 되고 축도 안 줘도 돼요. 이거 한 개만 넣으면 돼.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 F2가 0보다 작다 이것만 하면 돼요. 와. 그래서 지금 다 했어요. 일단. 와. 완벽했어요. 그러면은 실력업 하나 해봐. 245번. 내 생각에는 일단 이 방정식의 근부터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예요? 2, 3이지. 그럼 2, 3 사이에 두 개가 있다고? 그렇죠. 그럼 두 개 나눠서 해야겠네요. 적어도 한 개가 있으면은 세 개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개 범위로 나눠서 해야 되네요. 옛날에 한번 여사건으로 했다가 망했던 그 문제잖아. 기억나죠? 선생님이 여사건으로 했어요. 적어도 하나가 두근 사이에 있다는 말은 모두 두근 사이에 없도록으로 풀었다가 망해버렸죠. 기억나죠? 영상을 보면 근데 알 수가 없을 거야. 다 커트했거든. 근데 다 배운 입장에선 빠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못하겠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3개를 그려줄게. 그림 3개 그려서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요런 그림이 되도록 하는 K 범위 구하시고 두 번째는 요런 그림이 되도록 하는 K를 범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는 쉬워요. 생각보다 2 놓고 3 놓고 부호가 어긋나 버리면 판별식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네. 판별식 줘야 됩니다. 이건 판별식 안 줘도 되고 근데 축을 줘야겠다. 이거는 축을 안 줘도 되나요? 안 줘도 되나요? 축 안 줘도 됩니다. 이것도 축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2, 3번이 굉장히 쉬워. 빠르게 풀어봅니다. 그림 한 번에 3개 그리면 넌 굉장히 헷갈리죠? 근데 여기서 자기 눈 의심했을 건데 왜냐면은 요 위에 이거가 어렵잖아. 이거 4개 다 줘야 되거든. 이거 풀 때는. 근데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어요. 풀어보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4개를 썼고 이거를 똑같이 나랑 풀었나를 봅니다, 빨리. 이게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동식의 해가 없어요. 맞아요. 없으면 좋은 거예요. 여기서 해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즘만 좋아 잘. 그리고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이쪽은 2의 함수값이 음수고 3의 함수값이 양수거나 또는 2의 함수값이 양수, 3의 함수값이 음수.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된다는 얘기잖아. 요거 쉽게 어떻게 하더라? 쉽게 하는 법이 있어. 한 번에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야, 이게 맞불 아니면 뿔만이니까 한 번에 같이 하는 방법 뭐예요? 곱하면은
음수다로 풀면 돼요. 쌤 완전 똑똑. 요 그때도 그랬어. 근데 연정이가 나한테 선생님 완전 똑똑하시네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곱해서 음수로 풀어도 돼요. 안 되면은 둘이 각각 풀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아무튼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도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어. 2차 부동식 있대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모든 걸 이해하는 학생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걸 푸는 과정은 지저분하게 있겠죠. 네. 어려울 건데. 다른 사람 이거 한번, 이게 지난 시간의 문제거든. 이거를 오늘 배운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걸 다 넘기세요.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요 범위에서 성립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은 2차 방정식의 해가 한근은 0보다 왼쪽, 한근은 3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한근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돼요. 작다면 안 돼. 근데 그거는 경계는 됐고, 아무튼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부등식으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방정식의 해가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3보다 크다로 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같은 맥락인 거야. 부등식이 요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려면은 항상 이 범위에서 이 그래프가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방정식이 같은 건 안 돼요? 같은 거 생각하고 있구나. 같게 되면은 요렇게 되면은 되니까 그는 0이 돼도 되죠. 맞아, 돼. 생각 안 하셨어. 돼. 0에서 3까지. 0 이하 3 이상. 그런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상 이하에는 등호가 들어가거든. 크거나 같다고 이거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초감이면 안 들어가지. 그거 말고도 사이는 안 들어가요. 사이에는 등호 안 들어간다. 우리 사이에는 내가 없다 이런 거야. 너와 나 사이에는 나는 빼고 얘기하는 거야. 너도 빼고. 너와 나 사이 여기 사이. 나랑 너 빼고. 우리 사이에는 내가 없다. 뭐 시적인 표현이잖아. 그러면 뭐 2차 부등식의 중요한 주제 많이 했는데 우리 문제집으로 갑시다. 어려운 걸 가야죠. 몇 개 이걸 해본 기억이 나네. 다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몇 개 했어요. 그지. 할 게 없는데 내가 했던 것만 딱딱 하고 싶은데 한번 해보세요. 90쪽에 343번. 반드시 인수분해 한번 된다고 안 그랬어요? 아, 네. 또 믿음이 부족했죠? 네.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되죠? 그것만 알면 쉬운 문제죠. x 그러면은 플러스 1에다가 뭘로 되냐?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 그 다음에 그러면 근이 하나 나왔네. 벌써 끝났네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근이 어때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근이니까 그래프로 해야 돼요. 근과계수랑 판별식만 쓰면 돼요. 판별식하고 근과계수. 근데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뭐죠?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근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다시 말하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 시계값이 0이 되는 k는 빼줘야 돼. 그거 안 빼면 다 틀려. 간단하잖아니까. 아주 잘했어요. 0, 1, 2, 3, 4라고 했으면은 빵점. 야, 1, 2, 3, 4라고 하면 돼요? 아니요. 뭐를 빼야 되죠? 4 빼야 4를 빼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군요. 4를 빼고 2분의 9보다 작아야 되는데 4는 안 돼. 여기에서 근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거는 빼줘야 돼요. 수민이가 한숨을 쉬었네. 서로 다른 세식이니까 이 마이너스 1하고 같은 근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근데 요거는 방정식 단원이 시험 안 나오는 학생은 나올 확률은 약간 희박하지만 그냥 눈에 보이긴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갑자기 근을 판별하는 경우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를 다 했는데 직접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이 있다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는 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살짝 표현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도록 이런 단어랑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되도록 이런 게 비슷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간단한 거 둘 다 모두 양수, 둘 다 모두 음수 뭐 그런 것들은 그래프까지 안 가도 돼요. 근각의수와 판별식으로만 풀면 됩니다. 됐어. 여기까지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 개념을 빨리 끝내고 다 해. 근데 지금 부등식 그만할 거야. 기본 수업은. 내 생각에는 만약에 원까지 시험이 나오면 저 원까지 나가요. 그러면 직선 평면 좌표 직선 그러니까 점과 좌표 직선 원 거기가 훨씬 중요해질 수 있어요. 거기서 문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까지 안 나가면 근데 2차 부등식 좀 많이 낼 거고 원까지 나간 학교들은 빨리 뒷단원을 가야 됩니다. 지금 학교 어디 배워? 학교 진도 맞춰서도 잘하는데 아무튼 232 전까지 모든 문제하고 빨리 그 백발백중 사서 이제 부등식은 숙제로 낼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사오면 좋고 최대한 사와 빨리. 만약에 근데 다음 시간까지 못 샀는데 숙제를 내일 있으면 내가 뽑아주긴 할 건데 그래도 빨리 사세요. 자기 책하는 게 좋죠.